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저는 용기 100배 했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바로 이제 간첩 사건과 연계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인 것 같아요. 봄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북극 한파도 내려왔었고 아주 제가 몇십 년 전에 제가 그 전방에서 소대장 할 때, 그때 1980년대 초반인데 81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때 전방에서 이제 제가 어디에서 근무했냐면 그때 소대장 할 때인데 구사단, 지금은 이제 다 체제가 바뀌었지만은 그때 구사단에서 이제 임진강을 경계하는 그 임무를 맡았었는데 그때가 이렇게 추웠어요. 전방이니까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실제 고정 근무는 못 시키고 이제 동초금으로 계속 돌렸었는데 경계 근무 쓰고 이렇게 돌아온 동초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병사들이 내음 안에 딱 들어오면 총이 어떻게 되면 총이 아니에요. 얼음 덩어리가 돼요. 그렇게 추웠었습니다. 근데 이번 1월도 그렇게 추웠죠. 그래서 정말 그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최근 북한 동향과 김정은의 심리전이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뭐가 만들어졌죠? 평양문화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북한의 사상과 제도, 그 다음에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북한에 한국어 열풍이 너무 많이 번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우리나라 영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 열풍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제 한국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북한의 위기의 상황이 온 거겠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문화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죠. 또 202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20년도에는 그 한국 영화 영상물이라든가를 유입해서 배포하는 사람들은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그러한 법도 만들어졌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반동적 사상문화 배격법. 2020년도죠. 그때 2021년도에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에서 오빠, 그 남녀 간의 부부 간에 처음에 우리 결혼하면 오빠 그러지 않습니까? 꽤 오래 지속돼요. 꽤. 아이들 낳기 전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신문에서도 평양말 보호하기 위해서 평양 순수 이제 자기들 표준어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동지, 무슨 동무라는 말을 굉장히 쓰는 것을 아주 이제 강조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북한의 한류 열풍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한번 옛날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김여정이 어땠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31대 M1 에이브럼 탱크를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을 굉장히 비방을 했어요. 정말 미국만 없으면 전 세계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스러울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와 대리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패망하게 만드는 아주 음흉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과 러시아 인민들과 그 무기 체계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주 폐처리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악담을 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담이 아니고 어떤 담화 발표가 아닙니다. 굉장한 벌써 이제 보니까 몇 가지 의미의 심리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나중에 분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또 뭐라고 그랬죠? 미국에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그 무기를 판매한 근거가 있다. 그런 정보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 자료가 있는데 판매하지 말아라. 제재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하니까 대답 안 했어요. 김여정이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에 뭐가 있습니까? 큰 의미의
심리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2월만 들어서면 북한은 2월이 들어서면 북한은 정말 참 그 행사가 많아요. 물론 이제 북한의 명절도 있죠. 북한 명절은 뭐예요? 김일성이 생일, 김일성이 생일 4월 15일이니까 아니고 김정일의 생일이죠. 광명성절 2월 16일이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일당백 구호 제정일이 있어요. 김일성이 만든 거죠.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해서 만든 것이 일당백 구호예요. 1963년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60주년째입니다. 그다음에 인민군 창설 기념일 75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명성절이라는 김정일이 생일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겠죠. 실제 위성에서 관측되는 모습들이 어때요? 미림 비행장에 무기 체계가 쫙 늘어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많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이 움직여서 행사 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행사 준비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돈 많아요? 없죠? 돈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한류열피 막 휩쓸고 있는데 그 사상도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김정은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소하기 위해서 어떤 거죠? 그때 또 한국에서 어떤 있냐면 한미 무슨 훈련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북한은 되게 행사할 때 열병식 할 때는 몇 년 단위로 하죠? 5년, 10년입니다. 딱 꺾어지는 그런 기념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열병식, 무력 시위 등이 굉장히 크게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아마 이때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대신해서 얘기한 지난해 연말쯤에 말씀한 것이 전원회의에서 얘기했죠. 대남 대미, 즉 한국과 미국을 강대강 대적 투쟁 기조를 재확인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이 시기에 2월 6일, 2월 8일, 2월 16일 이 시기 어간에 어떤 화성 17호형이라든가 아니면 신형 무기들이 발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긴장수를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로켓 시험장이 어디죠? 동창리죠. 동창리의 그 로켓 발사 시험 시설에 현대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또 포착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것들과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드론 같은 것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전방 지역의 국지적인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또 고조시키겠죠. 이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력하게 해서 소리 못해 딱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은 뭐죠? 북한의 확장 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예정이 돼 있어요. 언제냐면 아마 다음 달 하순쯤 될 겁니다. 물론 도상 연습이지만 북한의 핵 사용한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아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북한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한계를 넘어선 반공화국 대결 망동이다. 망동. 참 용어 사용하는데 정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용어들을 막 써요. 그리고 호전광들의 히스테리적 발전. 호전광이 뭐죠? 호전광. 전쟁을 좋아하는 미친놈들의 그 히스테리적 발전이다. 전쟁은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들이 좋아하죠. 그 다음에 대결병에 걸린 자들의 말기 증상. 아마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뭐를 투사시킨 거죠? 심리학적인 용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뭘 투사시킨 거예요? 김정은의 망동이라든가 히스테리적 발작, 말기 증상들을 그대로 투사시켜서 반대로 얘기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를 했어요. 2022년도에 국가 청렴도 조사를 쭉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제 나온 건데 180개
국을 대상으로 쭉 했는데 북한이 몇 등 갔어요? 100점 만점에 17점 받았습니다. 17점 받았는데 171등이죠. 꼴찌죠. 거의 꼴찌예요. 왜 그러냐면 권위주의의 산물이다라고 했는데 권위주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청렴도란 말이 없어요. 우리 사회도 사회주의자를 우리 익혀보지 않습니까? 우리 정계에서 보잖아요. 그 사람들 청렴도가 있습니까? 말 바꾸는 거 청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것들은 그 171등 했다는데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회주의자는 청렴도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해킹을 해서 돈을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 해킹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약 38억 달러가 작년도에 해킹되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 정도, 약 43% 정도인데 16억 5천 달러, 16억 5천만 달러가 북한의 해킹 조직에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비인륜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북한이 미사일 이름 못 썼잖아요. 이름 못 70번 쐈는데 무슨 돈으로 쐈겠어요? 작년엔 대북지원도 별로 못했을 텐데 2022년도에 많이 못했는데 많이 쐈어요. 아마 유엔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 돈줄이 막힌 북한이 가상화폐를 해킹해서 그 돈으로 미사일 발사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여기에 부응해가지고 어떻죠? 그 미국 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서 누구죠? 스탈린, 마오쩌둥, 김정일, 김정은을 범죄자로 완전히 명시해버렸어요. 인류에서의 범죄자 명시했죠. 우리 지상파 공중파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 화면에는 안 나타났죠. 밑에 자막 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쭉 우리한테 비춰졌던 그 북한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놓고서 이제 김정은이 어떤 심리를 했는가를 제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대내 심전이에요. 북한 주민들한테 뭐를 했냐면 미국과 동등한 입장을 강조했죠. 김여정이 미국 반박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면 어때? 전부 다 뭐 어때고 그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 미국과 동등한 입장이구나를 한번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결속을 유도했어요. 한국어 확산 방지를 위해서 평양문화보호법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제시한 너네 러시아로 무기 수출할 거지 묵시적으로 아주 인정을 했어요. 묵시적으로 대답은 안 했죠.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주민들을 장악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은 공산주의국들끼리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직 강제를 했어요. 강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내 심전이고 대외 심전은 바로 뭐죠? 외국으로 한 심전은 그 북한의 위상을 제고시켰죠. 미국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서방 국가를 분리해버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개입되면 다 이상해진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리전쟁 시키는 거다. 정말 그래서 미국만 없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텐데 해가지고 유럽과 미국을 분리시키는 시도를 했어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아마 시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북한의 무기 생산 수준, 로켓과 미사일 같은 것을 러시아로 판매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기들의 생산 수준을 과시한 거죠. 우리한테는 어떤 심리였습니까? 대남 심리전. 북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드론 띄우든가 미사일 발사든가 김정은의 모든 행태는 대남 심리전이에요. 뭐죠? 남남 갈등 조장하는 거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들과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정체성이 반으로 딱딱 갈려져 있잖아요. 범법자가 지가 맞다고 우기면 그것도 호응해줘요.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남남가슬 조장에 성공을 했죠. 간첩단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보여줬는데 어때요? 정말 그렇죠. 편가르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한미 결속의 와해를 유도해요. 한미 결속 때문에 와해하죠. 누구를? 그 반대하는 입장에 그 사람 빌미를 제공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 남북 한 우리 민족끼리인데 왜 거기 끼어들어 미국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분할시키려고 하나 말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감성적인 것을 민족 감성을 굉장히 잘 그래요. 지금은 안 먹혀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걸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40%는 없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정말 무섭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장을 남남 갈등을 유도해서 어때요? 좌파 세력의 활동을 합리화시켜줍니다. 계속 합리화시켜줘요. 대북 강경 대응책은 나쁜 거다. 그 민족적 아주 감성을 자극하죠. 우리 민족. 근데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발전적으로 대응해야 되냐면 벌써 이제 우리는 대내 홍보를 해야 됩니다. 대내 홍보. 우리 안보 태세를 확산시켜줘야 돼요. 자막 처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북한의 동향 및 사실 전파를 해줘야 돼요. 북한 이번에 2월 달에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냐. 아마 동상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무슨 질병에 걸리고 이런 내용들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쳤겠어요. 아마 북한은 영하 한 20도 이상 됐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 보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서 자막 처리하지 말고 정말 애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자막 처리하지 말고 실제 화면 처리해 주십시오. 화면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대내 홍보에서 강화해야 사항이고 대외 및 대북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죠. 예, 어떤 거냐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우리는 팩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팩트만이 그 마지막에 살아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같은 것 많죠. 작게는 그 이름 없는 의사사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거기서부터 거기에 관여한 모든 것들 정말 많이 돕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한국인들의 기여도 같은 거,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그 국제적 신뢰도 같은 거. 실제 이번에 대통령이 순방을 했을 때, UAE 순방을 했을 때 UAE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신뢰도는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생산하는 모든 무기든 세계 최고다. 이런 것들 국제적인 위상도 한번 홍보를 해줘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유대안의 정체성 바로잡기. 뭐죠 이게? 국민의 혈세를 비합법적으로 대북 송금하는 아주 미친 매국노들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으로 유류도 줘요. 매국노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막 몰래 편법을 사용해서 막 선전선동을 통해서 북한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매국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전부 다 정리하는. 그 다음에 또 교육계, 노동계의 그 건전성 개혁. 즉 전교조에 들어선 그 공산주의자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조에 들어가 있는, 민노총에 들어가 있는 그 공산주의 고집들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런 진행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명쾌하게 보도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우방국을 넘어서 북한까지, 아주 북한 동포들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뉴스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정말 이게 바로 문화적 심적 통일의 지름길이고 꼭 이룩하려는 어떤 발전적인 그러한 사안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의로운 사회, 정말 자유민주주의적인 문화적 심적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정말 멋있는 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